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동네 언니예요. 오랜만이죠? 그래서 더 반가울 거라 혼자 생각하면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책은 제목이 조금 무겁죠?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 라는 제목의 책이고요. 이 책은 현재 대학교 안병원 종양내과의 김범석 교수가 쓴 글이에요. 이분이 의사 생활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많은 환자들을 봤을 텐데, 그 중에 이제 뭐 기억에 남는 환자들에 대한 실제 얘기와 느낌을 아주 솔직하게 썼어요. 그래서 마음에 와 닿았고, 특히 저희도 지금 암 환자가 가족 중에 있다 보니까 더 제가 공감하면서 잘 읽은 책이네요. 제가 마음에 드는 페이지 한번 읽어볼게요. 잘 한번 들어봐 주세요. 별과 별 사이 600대 1의 관계. 그는 별을 헤아리는 사람이었다. 천문학자인 자신의 일은 별을 보는 것이지만 별 볼 일 없는 직업이라고 했다. 별의 개수를 세고 새로운 별을 찾아내고 별의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그의 주된 일이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알려줬는데 과학 상식이 짧은 내가 다 이해하기는 어려웠다. 어느 날 그가 물었다. 선생님, 오후에는 외래를 몇 시까지 봅니까? 저녁까지 보죠. 7시에 끝나면 빨리 끝나는 편이에요. 그런데 그건 왜 물어보세요? 제가 기다려보니 1시간 동안 선생님 외래에 들어오는 환자가 10명 정도 되더라고요. 홈페이지 상으로는 외래가 월수 금이던데 지난번 오전 외래는 2시까지 보시는 것 같고 오후 외래는 그 시간까지 보시면 일주일에 외래 보는 시간이 20시간 정도라고 할 때 일주일에 200명을 보시는 게 되더라고요. 이분들이 대략 3주 간격으로 온다고 하면 대략 선생님이 보시는 전체 환자 숫자가 한 달에 600명 정도 되나요? 별을 세는 일이 직업인 사람답게 환자의 수도 잘 셌다. 실제 외래에 오는 환자 수는 600명보다 더 되긴 했지만 그 정도면 그의 계산법은 꽤 정확한 편이었다. 그가 또 물었다. 600명 환자를 다 기억할 수는 있으세요? 예상하지 못했던 질문이 계속되었다. 뭔가 허를 찔린 것 같았다.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어가려는 것이 상책이다 싶었다. 나는 웃으며 농담처럼 되물었다. 그러면 선생님은 별 이름을 다 기억하세요? 이렇게 물으면 그도 웃어넘기고 지나갈 줄 알았는데 웬걸 그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꺼냈다. 저는 그 600명 중 한 명인 거네요. 나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못했다. 선생님에게는 제가 600명 중 한 명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선생님 한 분뿐이거든요. 그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이것이었다. 그는 자신이 상대에게 어느 정도의 비율로 존재하는지 추정하기 위해 1시간 동안 환자의 수를 세고는 내게는 너 하나뿐인데 라는 고백 같은 말을 던졌다. 갑자기 의사 가운을 벗어 던지고 쥐구멍에라도 숨고 싶은 기분이었다. 나는 그다지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고매한 희생정신과 투철한 직업의식으로 의사의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그저 밥벌이로 이 업을 택한 평범한 직업인일 뿐이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심지어 600명에게 단 한 사람의 존재가 될 수 있는 그런 과분한 사람이 아니다라는 말이다. 그러나 600명 중 한 명이라는 말이 내 머리에 깊이 박혔다. 600명 중 한 명과 단 한 사람. 이것이 그가 느낀 의사와 환자 사이의 간극일 것이다. 생사를 다투는 암이라는 절박한 병 앞에서 그는 의지할 곳을 찾아야 했고 그에게 나는 흰 가운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절대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가 느끼기에 나는 600명의 신도를 둔 교주와 같았는지도 모른다. 그는 이날 나에게 600대 1이라는 불균형과 600대 1이라는 거리를 일깨워 주었다. 모든 관계에는 거리와 선이라는 것이 있다. 사람들은 관계를 맺으며 서로 적절한 선, 편안한 거리를 찾는다. 그 적정 수준은 두 사람의 관계의 깊이에 의해 결정되고 관계의 깊이는 다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좌우된다. 만남의 빈도, 감정적 교류, 공동의 목표의식, 서로 간의 이해관계, 두 사람의 친밀도, 성향, 심리적 거리, 그리고 물리적 거리 등
그런데 이때 나와 상대방이 생각하는 적절한 거리는 다를 수 있다. 환자와 의사 사이에는 적절한 거리라는 게 있다. 대개 의사가 생각하는 거리는 환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멀다. 600배만큼은 아니어도 분명히 그렇다. 실제로 의사는 정해진 시간 안에 많은 환자를 볼 수밖에 없다. 드라마 속 의사처럼 모든 환자에게 감정이입을 하거나 상황을 파악하고 헤아려가며 진료하는 것은 판타지에 가깝다. 주어진 시간 안에 정해진 수의 환자를 보려면 어느 정도는 기계적, 습관적으로 진료하게 되고 결국 각 환자의 모든 상황을 신경 쓰지 못할 때가 많다. 그것은 어김없이 환자들에게 서운함으로 돌아간다. 이 의사가 나 한 명만 봐줄 수 없다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심적으로 느끼는 서운함은 어쩔 수 없고 결국 600대 1이라는 숫자를 헤아려 보게 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나를 따뜻하게 대해주는 가족 같은 의사를 바란다. 그래서일까? 병원 홈페이지에는 대개 모든 환자를 가족같이 대한다라는 식의 슬로건이 걸리고 의사들도 그런 류의 자기소개 문구를 적어두기도 한다. 하지만 실제 내가 현장에서 마주하는 현실은 가족 같은 의사라는 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나는 다른 의사들이 환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여러 경로로 알게 되는데 가족을 환자 대하듯이 하지 않고 당연히 환자를 가족처럼 대하지도 않는다. 간단히 말해 이상과 현실이 다르다는 말이다. 나는 환자를 잘 보는 편도 아니고 거창한 진료 철학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병원 홈페이지 의료진 소개에 쓸 문구를 아직도 찾지 못했다. 환자를 이해해주는, 환자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같은 말은 낯간지러워 쓰지 못한다. 내가 그런 사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라는 건 스스로 충분히 알고 있다. 내가 정직하게 쓸 수 있는 말은 고작 성실하게 출퇴근하면서 큰 실수하지 않고 환자에게 나쁜 짓 하지 않으며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고 싶은 정도일 것이다. 좀 더 솔직히 말하면 정해진 짧은 진료 시간 동안 환자의 질문에 답을 다 해줄 수 없고 말하는 스타일이 직설적인 편이니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말아달라고 쓰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병원에서 싫어할 것 같아서 아예 진료 철학 같은 건 써놓지 않았다. 어쨌든 적어도 모든 환자를 가족같이 대하겠다는 거짓말은 쓰지 않았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환자를 가족처럼 대하는 의사는 현실에 존재할 수 없다. 이유는 간단하다. 환자는 실제로 의사의 가족이 아니기 때문이다. 처음부터 그 사실을 깨달은 어떤 사람들은 의사 사위를 보든 며느리를 보든 의사를 진짜 가족으로 만들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 비싼 값에 그 가족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도처에 넘쳐나는 가족 같은 의사라는 말은 그저 판타지일 뿐 현실에서 그런 기대는 접는 게 낫다. 무엇보다 의사가 자신의 환자 전부를 가족처럼 여기면 그 의사도 버티지 못한다. 가족 한 명만 아프거나 생을 마감해도 남은 가족들은 무척 힘든 시간을 보내는데 만약 누군가가 가족이 600명이고 그 모두가 아프거나 그 모두를 떠나보내야 한다면 어떻겠는가? 그 사람은 필시 미쳐버리지 않을까? 모든 환자에게 부모에게 하듯이 자식에게 하듯이 정신과 마음을 다 쏟아버리면 의사는 온전히 버틸 수 없다. 그래서 의사들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의식적으로 환자와 적절한 거리를 찾는다. 그것이 사람들이 바라는 가족 같은 의사가 현실에 존재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다. 결국 사람들 사이에는 각자 그 나름의 말 못할 사정이 있고 그 사정들로 인해 사람들 사이의 거리는 적정한 수준으로 형성된다. 만족스럽든 만족스럽지 않든 내가 생각하는 적절한 거리와 상대방이 생각하는 그것은 늘 같지 않다. 어쨌든 선생님에게는 제가 600명 중 한 명일지 몰라도 저에게는 선생님 한 명이거든요. 라는 그의 말에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인간관계에서의 거리, 환자와 의사 사이의 거리에 대해서 새삼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다. 별을 헤아리는 일을 하던 그는 2019년 4월에 밤하늘의 별이 되었다. 밤하늘의 별을 볼 때마다 이제야 그와 600대 1이라는 관계에서 1대1의 관계가 된 것처럼 느낀다. 멀어 보여도 멀지 않은 것처럼. 네, 이상입니다. 네, 참 솔직하게 잘 써서 공감하는 분들 많으시겠죠? 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동네 언니였습니다. 감사합니다.